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저장 방식이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변경이 된 이후부터 속도가 느려졌다는 걸 체감하긴 힘들겠지만요. 과거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대만 하더라도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속도를 높이고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간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 되고요. 저장 장치를 읽고 쓰는 부분을 줄이고 애니메이션 등 시각적인 효과를 최소화해주면 되겠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기능들도 최소화해주면 되는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창만 열어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윈도우 10 설정 창을 열어서 설정을 변경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어판 설정 창을 열어서 설정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윈도우 10 설정 창과 제어판은 중복된 기능들이 많이 존재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어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메뉴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관리 도구가 보이죠? 관리 도구를 선택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보이는데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서 몇 가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조각난 드라이브를 선택해 최적화를 해주게 되면 컴퓨터를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가 설치된 드라이브에서부터 데이터 영역 드라이브까지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최적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약된 최적화 항목이 보이는데요. 설정 변경을 선택해 줍니다. 최적화 일정 예약을 해제해서 프로세서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예약 실행 체크박스 선택 해제만 해주면 되겠죠. 필요할 땐 수동으로 최적화를 직접 실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스크 정리 메뉴가 보이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휴지통이나 임시 파일, 미리 보기 사진 등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파일까지 함께 정리하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파일 정리 버튼 선택,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설치된 드라이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C 드라이브를 선택 후 확인. 그럼 윈도우스 업데이트 정리와 업그레이드 로그 파일과 업그레이드 파일이 있다면 해당 파일까지도 정리를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윈도우 10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라면 업그레이드 파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제거를 하신 후 공간을 더 확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정리할 부분을 체크하시고 아래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메뉴가 보이는데요. 선택해 줍니다. 그럼 실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 중인 모든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중지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업데이트 서비스는 서비스 중지를 해 주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도 될 서비스가 실행된다면 윈도우 운영체제 부팅 속도에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한번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나 보안 관련 서비스는 모두 사용하는 게 좋겠죠. 다이그노스틱 서비스들은 진단 관련 서비스입니다. 문제 검색 및 문제 해결을 통해 진단 정책 서비스에 사용되는 메뉴들이죠. 켜 두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요. 컴퓨터 사양이 낮을 경우 꺼 두셔도 무방한 서비스들입니다. 시스템이 현재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지오로케이션 서비스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일이 많지 않죠. 필요할 때 서비스를 시작해주면 되니 사용 안함 선택 후 서비스 상태에서 중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시작 유형에서 사용 안함을 선택해 주셔야 컴퓨터가 다시 켜질 때 자동 시작이 안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구글 업데이트 서비스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프린트 스플러 서비스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 유형, 사용 안함, 그리고 적용, 서비스 상태 중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 확인해 보면 서버가 보이는데요. 파일 인쇄 및 명명된 파이프를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내 컴퓨터 이름이 연결된 네트워크에 보여지고 공유도 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혼자 사용할 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진 않겠죠. 시작 유형, 사용 안함, 그리고 적용, 서비스 상태 중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윈도우스 서치 서비스가 보이는데요. 저장 장치를 SSD를 사용하실 경우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파일, 메일 및 컨텐츠의 인덱싱을 사용해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SSD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기능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 유형, 사용 안함, 그리고 적용, 서비스 상태 중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윈도우스 업데이트 서비스의 경우에도 수동으로 사용하셔도 되긴 하겠지만요.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는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서버에 대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연결을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워크스테이션도 사용 중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서비스는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도구에서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타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보안 및 유지관리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및 유지관리 설정 변경 메뉴 선택. 안전한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 보안 메시지 부분은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지관리 메시지는 모두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메뉴 선택. 저는 이미 변경을 해두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기본 값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때 항상 보안 경고창이 화면에 보여지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매번 확인을 눌러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알리지 않음으로 설정하시면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변경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번에는 시스템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고급 시스템 설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능 항목의 설정 선택. 그러면 윈도우 XP나 윈도우 7에서 많이 보셨던 시각 효과창이 나타나는데요. 최적 성능으로 조정을 선택 후 모든 부분의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창이나 메뉴 및 작업 표시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 디자인이나 테마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대부분의 기능을 해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픽 사용, 바탕화면의 아이콘 레이블의 그림자 사용, 화면 글꼴의 가장자리 다듬기 이렇게 3개 정도는 사용해 주시는 게 눈이 편안합니다. 피크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위치와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를 대면 활성화, 비활성화 되면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적용. 그럼 상태 표시줄이 올드한 형태로 변경이 되죠. 창이 열릴 때에도 속도가 조금은 향상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고급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상 메모리 항목이 보입니다. 가상 메모리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저장 장치를 사용해 램처럼 사용되는 영역인데요. 저장 파일 이름은 페이지 파일.c로 C 드라이브 루트에 설정한 만큼의 크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작은 분들은 가상 메모리 사용 안함 처리 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지 파일 크기 자동 관리 해제 후 사용자 지정 크기로 사용할 수 있고요. 페이징 파일 없음을 선택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보호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복구 지점을 수동으로 만들어 두시면 시스템 복원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을 때 클린 설치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복원 기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 설정 항목의 구성 선택. 저는 시스템 보호 사용 안함으로 이미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값은 시스템 보호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겠죠. 시스템 보호에 사용할 디스크의 공간도 필요하게 됩니다. 시스템 보호 사용을 안 한다면 공간도 필요 없겠죠. 시스템 보호 사용 안함 선택 후 최대 사용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 확인, 복원이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재 시점에서 복원 지점을 만들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원격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원격 지원 항목에 이 컴퓨터에 대한 원격 지원 연결 허용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굳이 사용하지 않는데 허용해 둘 필요는 없겠죠. 원격 데스크톱 항목에 이 컴퓨터에 대한 원격 연결 허용 안함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적용, 확인,
지금까지 변경 설정한 부분을 적용하시려면 다시 시작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나중에 다시 시작을 선택 후 계속하겠습니다. 시스템 메뉴 설정도 잘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원 옵션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가 성능을 높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파파레오도 윈도우 XP 운영체제에서부터 고성능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값은 균형 조정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고성능으로 변경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 조정의 경우 에너지 소비와 성능 사이 균형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프로세서를 조금 쉴 수 있게 해주게 되는데요. 가끔 프로그램을 실행 후 사용할 때 딜레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컴퓨터 데스크톱을 사용하신다면 고성능을 선택 후 사용하시면 꾸준히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성능 선택 후 설정 변경.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루 24시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끄기와 컴퓨터 절전 모드 설정으로 프로세서를 조금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5분 선택, 절전 모드 설정도 5분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이 5분 동안 없을 때 화면이 꺼지고 컴퓨터는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컴퓨터 사용 패턴에 따라 분을 조정해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고성능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컴퓨터 데스크톱의 경우에는 케이스의 공간도 넓고 열기를 배출할 팬도 많아 큰 문제는 없는데요. 팬이 있는 노트북의 경우 팬이 계속 돌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독서실 같은 곳에서는 노트북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소음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도 빨리 소모가 되고 열도 많이 나게 되겠죠. 노트북 키보드나 후면 케이스에 손을 대면 당연하게도 평소보다는 열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럼 노트북이 쉽게 고장나거나 하진 않을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프로세서의 최대 TDP에도 문제가 없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상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트북의 경우 TDP가 굉장히 낮은 CPU가 많이 사용이 되죠. 보통 35W 수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노트북의 경우 사용 여부를 결정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급 전원관리 옵션 설정을 선택하시면 하드디스크를 끄는 부분과 그래픽카드나 USB 등을 설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두 절전과 관련된 기능들이니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죠. 종료 설정을 보시면 빠른 시작 켜기 기능과 최대 절전 모드 기능 등이 있는데요.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빠르게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종료 설정 항목의 빠른 시작 켜기 기능 때문입니다. C 드라이브 루트에 히든으로 감춰진 hive.sys 파일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hive.sys 파일은 최대 절전 모드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부팅 시 사용자 세션을 빠르게 복원을 해서 부팅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빠른 시작 켜기 기능은 과거 HDD가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획기적인 기능이었지만요. 읽고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NVMe SSD로 점차 변경이 되면서 꼭 써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기능입니다. 실제 빠른 시작 켜기 기능을 사용할 때와 다시 시작할 때의 속도에서 3에서 5초 정도의 차이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SSD 저장 공간이 많은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되겠지만요. 저장 공간이 적을 경우 hive.sys 파일을 제거하면 많게는 10GB 이상의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cmd 커맨드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power cfg 한 칸 띄우고 -h 한 칸 띄우고 off를 입력 후 엔터를 치시면 메시지 없이 바로 해당 파일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 하나만으로 8GB가 넘는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사용해야 한다면 power cfg 한 칸 띄우고 -h 한 칸 띄우고 on을 실행하시면 hive.sys 파일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사용하시는 SSD 용량이 적다면 제거 후 저장 공간을 확보하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및 기능 메뉴가 보이죠. 윈도우 10 운영체제가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 안 하는 프로그램이나
업데이트 프로그램 등은 제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백업 프로그램들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삭제해 주시면 불필요한 네트워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니 제거하시면 되겠죠.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하다면 제거를 하신 후 저장 공간 확보와 네트워크 사용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10 제어판에서 속도 향상을 위한 설정과 최적화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컨트롤, 쉬프트, 이스케이프 키를 동시에 눌러서 작업 관리자 창을 하나 열어줍니다. 프로세스 탭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요. 특정 프로그램 실행 중 가끔 화면이 나오지 않거나 멈추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럴 경우 앱 목록에서 해당 프로그램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작업 끝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강제로 종료해 줄 수 있습니다. 성능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CPU 사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시작 프로그램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목록인데요. 확인해 보시고 수동으로 사용할 프로그램들이나 업데이트가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신 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사용 안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 관리자 탭에도 일부 서비스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설정 메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장소라는 메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제어판에서 확인했던 관리 도구의 디스크 정리 기능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최적화 메뉴인데요. 제어판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 기능도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되죠. 임시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리스트업이 되면서 파일 제거를 바로 할 수 있게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죠.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알림 기능입니다. 꺼주시면 되겠죠. 아래의 3개의 항목이 히든으로 처리가 되면서 사용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원 및 절전 메뉴인데요. 제어판에서 설정했던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우측 추가 전원 설정을 선택 후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을 고성능으로 변경해도 되겠죠. 정보 메뉴인데요. 우측 메뉴 중 시스템 보호와 고급 시스템 설정 메뉴는 제어판에서 시각적인 부분을 설정했던 기능이죠.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장치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동 실행 기능인데요. 모든 미디어 및 장치가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기능입니다. USB를 꽂거나 CD-ROM을 넣거나 했을 때 실행되는 부분이죠. 필요할 땐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하면 되니 기능을 꺼주시면 되겠죠. 개인 설정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잠금 화면이나 테마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테마를 별도로 선택하시게 되면 기존 제어판에서 설정했던 성능 옵션의 시각 효과는 변경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시작 메뉴인데요. 최근 추가된 앱 표시나 때때로 시작 메뉴에 제한 표시 기능은 끄셔도 무방하겠죠. 시작 메뉴의 점프 목록, 작업 표시줄 또는 파일 탐색기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 표시 기능도 꺼주셔도 무방합니다. 탐색기를 열었을 때 최근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앱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앱 및 기능 메뉴를 선택하면 제어판에서 확인했었던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삭제를 해서 공간 확보를 하셔도 되겠죠. 기본 앱 메뉴를 선택하면 메일, 지도, 음악 플레이어, 사진 뷰어, 비디오 플레이어, 웹 브라우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앱이 있다면 설치를 하신 후 이곳에서 기본 앱으로 설정해 두시면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하면 설정된 기본 프로그램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설정할 비디오 플레이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웹 브라우저 경우도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웹 브라우저를 열고 네이버나 다음, 구글 어스 등에 접속을 하면 원하는 지도는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굳이 지도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죠. 모든 지도 삭제 후 공간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죠. 지도 업데이트도 필요 없는 기능이니 꺼주시면 됩니다. 접근성 메뉴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죠. 개인정보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될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필요시 ON, OFF를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일반 메뉴인데요. 개인정보 메뉴에 있는 개선, 제한은 사실 모두 끄셔도 됩니다. 음성 명령도 음성 인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켤 필요는 없습니다. 필기 입력 및 키 입력 개인 설정도 특별할 게 없죠. OFF, 피드백 및 진단 메뉴도 최소화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안 보내는 기능은 없죠. 그럼 필수 진단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피드백 빈도가 보이는데요. 당연히 안함을 선택해서 네트워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게 좋겠죠. 활동 기록인데요.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 저는 저장을 안 하겠습니다. 아래에 기록 지우기를 실행해서 지워주고 활동 기록 저장 체크 해제 후 계정 활동 표시도 꺼주겠습니다. 위치 메뉴인데요. 꺼주시면 되겠죠. 카메라도 웹캠을 사용 안 하신다면 꺼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저는 마이크로 녹음을 해야 하니 사용해야겠죠. 음성 활성화 메뉴인데요. 개인적으로 다 필요 없는 기능이니 모두 꺼주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에겐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림 메뉴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 없으니 오프, 계정 정보도 오프, 연락처 오프, 일정 메뉴인데요. 저는 구글 일정을 사용하니 오프, 전화통화 오프, 메일 오프, 작업 오프, 메시지 오프, 라디오 오프, 기타 장치 오프, 백그라운드 앱 메뉴인데요. 필요할 때 실행해서 사용하면 되니 오프, 앱 진단 오프, 문서 오프, 사진 오프, 동영상 오프, 파일 시스템 오프, 업데이트 및 보안 메뉴인데요. 이 PC는 현재 윈도우 11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가 있죠. 이건 무시하시고 제가 올려드린 윈도우 11 클린 설치로 설치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업데이트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업데이트 사용 시간 변경을 통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 큰 작업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 보입니다. 보안적인 측면을 위해 업데이트를 중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시간 설정을 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전송 최적화 메뉴인데요. 사용해도 무방해 보이죠. 윈도우 보안 메뉴인데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선택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백업 메뉴인데요. 자동으로 파일 백업 기능은 꺼두시고 기타 옵션 선택 후 수동으로 백업 사용하셔도 됩니다. 문제 해결 메뉴인데요. 저는 실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통해 윈도우 운영체제가 개선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10 설정 메뉴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속도 향상 및 최적화를 위해 작업했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 보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되실 때 천천히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최적화를 통해 조금 더 빨라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오늘 윈도우 10 속도 향상 방법 및 최적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파파레오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 시작합니다. 일어나. 쓰러져도 포기 말고 일어서서 다시 해봐. 다시 쓰러져도 일어나. 좌절이라 포기해도 기회는 다 다시 오니 어리석게 굴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해봐. 그리고 only one chance. only one
Only one chance.